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성착취물 1000여 개를 확인했습니다. 이야, 이 1000여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군 생활 중에. 아마도 추측키로는 군 생활하면서 이 육군 일병 A씨가 이 성착취물 영상을 군대 동기들이나 군대 선후임들과 함께 돌려보진 않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하고 있고요. 조주빈의 활동을 돕는 대가로 돈 대신 성착취물을 받았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착취물 1000여 개, 어마어마한 겁니다. 부대 내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게 충격적인데 지난달 말까지 텔레그램에서 이기의 닉네임 활동은 그러니까 군 입대해서 군 생활하면서 지난 말까지 텔레그램 통해서 계속 엠번방 활동을 계속 해온 거예요.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군대 내에서? 아니 지금 우리 군대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해 12월 입대 후 거의 매일 조주빈 등과 연락을 해온 정황도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장성수 소장님, 네. 군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디 다녔습니까? 저는 방위로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아니, 방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 방해 나쁜 건 아닌데, 왜냐면 제 질문이 이제 군 내에서 휴대전화 상황 질문 드린 건데, 변함 교수님 군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고위근무요원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박성희 대변인 현역 다녀오셨어요? 저 현역 갔다 왔고요. 휴대전화 썼습니까, 그때? 그때 휴대전화는 없었죠. 아, 저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방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예. 누가 옆에서 저걸 보면 군대 내에 와서 같이 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요. 그거 궁금한 거죠. 예, 군대는 아주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사람들, 특히 그 젊은 20대 청년들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혼자서 뭘 하는 경우가 없어요. 가족보다 더 가깝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서. 그러니까 가장 호기심이 나는 저런 성과 관련된 문제, 잡지든지 사진이든지 뭐 저런 영상물을 보게 되면 옆에서 다 알게 되죠. 아니, 이러라고 휴대전화 준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사실은 휴대전화 쓰게 할 때 사실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제일 걱정했던 그냥 부분인데. 음란물도 아니고 성범죄 영상 아닙니까? 네네. 이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조주빈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번에 조사에서 자기는 이 문제보다도 손석희 사장 관련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줄 알았다. 잠시 후에 얘기 될 나누겠습니다. 문제, 이 얘기가 이제 뒤집으면 이 얘기거든요. 젊은이들이 요즘에 흔히 돌고 있는 성 영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없는지, 어느 정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지. 그날 우리도 봤지만은 손석희 사장에게 미안하다 이러면서도 조주민은 뭐라 하냐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그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안 했었거든요. 아무 대답 안 했었거든요. 이게 요즘 20대, 죄송합니다. 20대를 통칭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성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높지 않은, 그리고 범죄라고 하는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일단을 좀 보여줬다고 보는데 저는 걱정이 지금 군대 내 이런 문화가 저 12월 달에 군대를 갔다 하니까 발견될 때까지 한 3개월밖에 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3개월 그렇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일에 관여하게 됐을까. 그리고 저 문제를 정말 좀 별로 심각하지 않은 모습으로 즐기는 그런 현상이 군 내부에서 벌어졌을까 하는 것이 좀 많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군내 입대하고서도 조주빈과 함께 이런 성착취 범죄 활동들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장수 소장님, 네. 죄송해요. 아까 질문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러라고 군인들한테 휴대전화 준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해야 될 게 군인들 휴대전화 언제부터 쓰게 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부터 된 건데 지금 그거는 가족들과 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안부를 전해라 그런 차원이었는데 범죄에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범죄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례는 불법 도박 사례까지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스포츠 도박 그거. 군대를 지금 잘하는 그런 분들은요, 지금 어떤 사진을 보내왔는데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모든 장병들이 휴대폰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뭐 잘 때도 그렇고 중간에 새벽에도 그렇고 이 휴대폰이 이 안부 전화가 아니라 본인들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저는 뭐 단기사병으로 출퇴근을 했지만 같이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같은 선후배 장병들과 이걸 공유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당국에서 좀 확인하고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학 얘기 조금만 하자면 전 군대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꾸 우리가 스마트폰을 전화기라고 지칭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인들이나 가족들과 통화를 원하게 한다면 통화가 되는 기기를 주면 되지 스마트폰은 통화하는 기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건 그냥 컴퓨터다. 컴퓨터에 통화 기능이 있는 기기일 뿐이거든요. 예리한 지적이에요. 전화기라고 한다면 뭐 공중전화를 여러 개 한다던가 혹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까지 허용을 하는 방법은 가능하대. 스마트폰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각종 범죄든 범죄가 아니라 좋은 일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고 특히 조지빈이가 그 이번에 자기가 그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들도 그 친구가 저는 젊은 성착취물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다기보다는 자신의 전략대로 이렇게 해서 묻힐 거라는 과거의 다른 이력들을 보고 본인 딴엔 되게 머리를 써서 전략을 짰다고 생각을 해요. 예. 반성문도 이렇게 쓰면 되고 저렇게 쓰면 되고 너무나 많은 법적인 피해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군대 이 친구도 거의 초창기부터 같이 조주빈과 일했던 친구라고 하거든요. 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들은 각종 범죄에 있어서는 아주 프로급이라고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 현역 장병들한테는 미안하지만 2년 2개월 현역 공부한 군 선배로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사병들한테 휴대전화 주는 거 반대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시행을 할 때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분명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그냥 시행된 제도고 그때 분명히 이런 부작용들이 예고됐었는데 그냥 부작용을 넘어서 변함 변호사님 범죄에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건데 군 내부에서 이 조주민의 공범이 미성년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하는 범죄에 공범 활동을 있는 동안 부대 내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 이제 휴대전화를 병사들한테 사용하게 하물 때 이제 우려됐던 것은 군대 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겠느냐. 또한 이제 그 문버르게 휴대폰을 촬영하면서 군대 내 기밀들을 외부로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염려를 했었죠. 실제로 또 이제 군인들이 SNS에 이제 그 검열되지 않은 사진을 올리면서 약간 문제를 내긴 했었고. 근데 이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군인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물론 일부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 불법 도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범죄 행위에 가담한다는 영향이 점점 나타난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자체는 말이 핸드폰이 사실 그 하나의 CPU가 들어간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밖에서 하던 온갖 일들을 다 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단순히 장병들의 사생활이나 여가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보다는 아까 장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투지폰으로 해서 연락할 수 있는 정도의 휴대폰만 따로 군인용으로 주는 것이 낫든가 하지 이렇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아직 그 군인들에게 있어서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짤막하게만 여기 말씀을 보태면요. 군에 이제 핸드폰, 우리 장 교수님 참 말씀 잘해주셨네요. 아마 그 당시 또 이 전화기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컴퓨터 기능이 있다는 걸 정말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쉽게 대통령이 그냥 이거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 끝내지 사회적 공론을 통하지도 않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었거든요. 예. 사실 군이라는 것이 저희도 군대 이제 보면 가고 또 아들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예. 너무나 학부모란다. 그 부모들이 예. 극성으로 뭐 훈련소 앞에 가서 원룸을 얻어가지고 자식이 잘 있는지 그 훈련 조교한테 확인도 하고 뭐 그런 상황. 그것은 혹시 인권 내지는 그런 이 무차별한 어떤 그 이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부모가 걱정했고 나라에서도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부모하고 소통을 하라라는 문제인데. 예. 사실 지금 이 N번방 이게 코로나 이 사태에서도 탑 뉴스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이것이 우리 젊은이 사이에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들어와 있는 발본 대상의 중대 범죄라면 어쩌면 혹시 군인한테 지급되어 있는 핸드폰 저는 전체 다 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용도가 안에 들어와서 사생활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주말에 혹은 밤 늦은 시간에 부모하고 통화하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방을 벗어나서 사실 이 범죄의 대상은 나이 드신 분보다는 지금 한참 20, 30대에 이 병이 들어간다면 사회적 과거의 마약과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면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마디 못할게요. 지금 저 교수님께서는 부모님들하고 통화의 수단으로 스마트폰이 사용되게 됐다는데 제가 아는 차원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그 시절에 막 풀어닥친 게 군인들도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인권 차원에서 군도 제한된 훈련 시간, 정해진 훈련 시간 이외에는 그런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 이것과 함께 간 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함부로 지시해도 안 되고 또 강압적으로 뭘 요구해도 안 되고 이렇게 갔거든요. 사실은 저도 아까 김진앵커가 얘기한 것 똑같습니다. 저도 반대예요. 스마트폰 지급되는 거 군대에서 필요하다면은
최소한은 허용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걸 지휘관들하고 얘기해보면 지휘관들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휘관들이 결정을 못합니다. 왜? 이게 민원이 들어가면, 소원이 들어가면 지휘관이 문책을 당하는 거예요.